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공병, 포병 지원, 탄약 지원 이게 아니라 전투병 수천 명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것이 나왔지만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마리우폴이라고 우리 개전 초기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 지금 훈련 캠프를 차려놓고 수천 명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좌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정찰대는 여기로 포격, 좌표가 이제 나왔으니까 포격을 해달라라는 포격 유도 요청까지 했는데요. 어딘지, 어떤 병력들이 들어왔는지, 어떤 장비들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 방사청이 정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동맹, 그리고 우리 우방, 그리고 국제사회 이 자유민주진영 전체의 어떤 그 도의,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히 배신,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돈 몇 푼에 정말 우려스러운 이런 이야기. 그리고 미국이 드디어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어떤 공격이 진행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레바논 포탄 수출 관련된 충격적인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출 승인을 내준 바 없다던 방위사업청의 입장과 달리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내 업체가 추진 중인 레바논 81mm 박격포탄 수출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10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8월 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포탄 수출 추진 업체의 수출 예비 승인 검토 요청에 대해 조건부 가능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제시한 조건은 포탄에서 한국산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제거할 것,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대외에 홍보하지 말 것, 수출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다시 확인할 것 등입니다. 국내 업체 81mm 포탄 수출을 요청한 주체는 레바논 국방부인데요. 레바논 정부는 이번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헤즈볼라와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우리가 레바논에 포탄을 수출할 경우 이 포탄은 헤즈볼라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예비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이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방사청은 해당 업체에 아직 수출 승인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 외교적 부담이 큰 분쟁 지역에 당장 인명살상에 사용될 포탄 수출을 정부가 몰래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격을 저버린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는데요.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중견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풍산에서 이거 좀 검토해달라 라고 방사청에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 포탄 수출해서 되는 거냐? 이제 박격포탄이죠.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방사청은 승인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 나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팩트를 보면 수출 승인한 적은 없지만 조건부 승인이 붙었어요. 조건부. 그런데 수출 최종 승인을 하려면 국정원과 외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승인을 안 했죠. 수출 승인을 안 해준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못 해준 거죠. 저는 이 구조를 보고 방사청 이 직원들 이 도덕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정도 사안에서 방사청장이 개입했다, 국방장관이 개입했다 이런 생각은 저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포탄 이게 수십만 발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청의 중령, 대령 이 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산 측하고 오랫동안 이 포탄 관련한 협업을 해왔던 카운터 파트너겠죠. 전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제 상상이 그렇습니다. 풍산 측에서 여기는 애국 이런 것보다는 국익 이런 것보다는
사익이 더 중요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동맹하고 또 우방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네들 매출만 많이 올리면 되는 그런 회사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팔고 싶은데 좀 뭐 방법 한번 내주세요. 뭐 박중영, 뭐 김대령 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또 어쩌면 또 더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이다 보니까 방법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이거 파는데 여기에 로또 번호 있는데 로또 번호 다 지워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판매할 때 미국으로 보낼 때 그 미국에서 로또 번호 지우고 우크라이나 넘겨주듯이 그걸 우리 풍산에서 바로 지우고 그리고 팔아라. 그리고는 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큰 매출이 발생하면 공시를 해야 되죠. 그 공시하지 마라. 이렇게 됐고 또 최종 사용자를 다시 확인해라. 아니 뭐 레바논 정부가 우리 헤즈볼라에 뺏겼어요.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만이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포탄이 지상군 화력 지원하죠. 그리고 지금 민간인 지역에 막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민간인 살상에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동맹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우리 우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동맹과 우리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보다 더 끈끈한 동맹이죠. 이런 사안에서 볼 때 이 동맹의 뒤통수를 치고 동맹이 싫어할 짓 하니까 그리고 우리 우방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 우방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짓을 방산업체 이거 뭐 도대체 81mm 박격포탄 이거 뭐 수십만 발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끼켜야 수만 발 이거 해서 얼마 벌겠습니까? 그 몇 푼의 이익에 이런 엄청난 논란이 될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저는 이 담당자 이 의견을 낸 담당자 중령인지 대령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뭐 화력부장이든지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옷을 벗겨야 된다. 이 국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아니 뭐 기업이야 그래도 되죠. 기업이니까. 그런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만 국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런 자들은 옷을 벗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청장 또는 국방부 장관께서 이 방송 뭐 직접 보실 시간 없겠지만 보고를 받으신다면 절대로 최종 승인을 내주면 안 되고 왜? 우리 동맹과 우방의 뒤통수를 치는데 그리고 우리 서방 세계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모든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국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승인해주면 안 되고 이 자들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저항의축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작전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은 물론 지난 주말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공습해 큰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보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총참모장 등 군부, 지도부를 소집해 비밀회의를 열었으며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채널 14와 Y넷이 10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텔아비브 소재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내각으로부터 레바논 침공 작전에 대한 전권과 대이란 보복 작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 요구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골라니 여단 훈련장을 공격한 헤즈볼라 부대에 대한 추적과 대규모 대응,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작전 계획이 논의됐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작전 계획 수립을 마쳤고 이 회의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 14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온건한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수준이 될 것이고 이란 역시 강력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대한 상호 타격을 준비할 것이지만 이란은 이런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미국도 이란과 마쿠에서 진행하던 협상을 중단하고 발을 뺐습니다. 아바스 아그리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4일 이란 국영 이라니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비밀리에 진행하던 휴전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있는 항모와 전투기 전력을 대거 전진 배치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사이트 512와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를 대거 전진 배치하며 이란과의 공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면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단독 대응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오만만의 에브람 링컨 항모전단, 요르단과 카타르의 증원 전투기 전력과 협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보복공습 작전이 감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작전을 통해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수준의 타격을 입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과 휴전협상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이란 외무장관이 발표했어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끝과 함께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승인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핵시설은 타격하지 마라 라는 그 선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온건한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수준으로 보복 타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대규모 대응, 헤즈볼라는 대규모 대응, 이란에 대해서는 중대한 수준. 자,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감은 안 잡히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특히 헤즈볼라는 완전히 그냥 이 소멸 단계까지 보내버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란에 대해서는 핵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 레짐 체인지, 최소 석유시설을 타격해서 경제적으로 순식간에 곤란하게 만들든지 이 정도 선까지는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는 가세를 하고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완전히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맡겨둔다라는 방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만반 있고 그러니까 이 이란 바로 앞에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본토에서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긴급 출격했죠. 그래서 지중해로 들어왔는데 이 항모가 홍해로 가지 않고 다시 지중해 빠져나와서 지금 도보해협 건너서 북해로 갔어요. 사진이 찍혔습니다. 트루먼 항모 전단이 이렇게 호위함들과 함께 흐릿하게 지금 보이는데 도보해협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해 지역으로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가냐 이거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지금 노르웨이 또 나토 노르웨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전체 전력과 이 미국이 스타디 패스트 눈 훈련 그래서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이 훈련을 하는데 이 트루먼 항모 전단이 거기에 참가 전력으로는 지금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공격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미국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려면 이스라엘 혼자 뭔가 주도적으로 이란 타격까지 주도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곧 정식으로 개전할 것 같습니다. 개전되면 뭐 그동안 그래왔듯이 누구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소식입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도네츠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식별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부대에 군사 고문 형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천 명 단위의 용병이라는 보고인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이제 전투병력 파병까지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북한이 이미 알려진 소수의 군사 고문단 외에도 수천 명의 전투병력을 용병 형태로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이들이 곧 도네츠크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와 워싱턴 포스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관계자를 인용해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으며 연말 이전에 최전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최근 사망한 북한군 장교들은 단순히 포병 무기 지원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 작전을 참관하고 전장을 분석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군이 실전 경험을 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주 러시아 점령지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 조직인 멜리토폴 운동과 베르단스크 파르티잔군의 연합체인 SROK는 현지 시각 10월 14일 마리오폴 인근의 사르타나 정착촌에서 북한군 병력 집계를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사르타나 정착촌에 북한 용병들의 기지가 발견되었고 이들은 보병과 포병 장비를 반입해 훈련 중이라고 보고하면서 이곳은 GMLRS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의 신속한 타격 작전을 요청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르타나 정착촌은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 장거리 타격 작전에 의해 북한군이 대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될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워낙 많은 사상자가 지금 70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죠. 용병 빼고, 의용병 빼고, 러시아 군으로만 7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사망자, 부상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더 이상 병력을 여기저기 긁고 올 때가 마땅치 않죠. 그래서 북한 용병 수천 명을 데리고 왔다. 오면서 김정은하고 뭐 큰 딜을 했겠죠. 이 ICBM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뭐 핵잠수함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투기 뭐 이런 것들 그 딜을 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받고 자 이렇게 해서 북한군 수천 명이 이 지역으로 왔다. 바로 마리우폴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봄 개전 초에 이 마리우폴에서 첫 번째 대격전이 있었죠. 이 마리우폴. 여기 인근에 북한군 수천 명이 캠프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지도를 보면 여기가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바로 북동쪽에 사르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여기에 캠프가 차려져서 수천 명이 보병, 포병 이런 장비들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 지금 기갑 이야기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는 포병 장비까지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그냥 알보병 이 내용을 보면 알보병 상태로 포병 지원을 받아서 전투하는 뭐 참호전에 투입되는 뭐 이런 병력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일단 먼저 선발대로 포병 장비가 들어왔지만 저는 전차나 장갑차 같은 기계화 장비가 안 들어올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북한군은 자신들이 군이 실전 경험을 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우리도 과거 월남전 참전해서 한국군이 완전히 그냥 면모일신을 했죠. 일단 총도 M1 소총에서 M16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월남전이고 그리고 최초의 기계화 부대가 생겼고 명호부대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전투 경험을 얻었지 않습니까? 해병대, 명호부대 이런 부대들이 그로 인해서 한국군이 일약 강군으로 거듭났죠. 야, 북한군도 여기에서 전투 경험을 그렇게 많이 쌓게 되고 또 북한 정부는 그로 인해서 돈까지 벌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은 자, 좌표 줬으니까 이거 좀 때려라 빨리. 이들이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지금 훈련장 수준에서 그냥 모여 있으니까 때려버려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포크롭스크에서 130km. 그러면 GMLRS ER 같은 경우에 150km 사거리인데 그러면 이걸 때리려면은 전선에서 한 20km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10에서 20km. 20도 뭐 최대 사거리는 또 위험하니까 한 10km까지 접근해야 되는데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에게는 나름 전략무기인데 그걸 최전선에서 10km까지 접근시킨다? 이것도 겁나는 일이죠. 그러면 에이테킴스 같은 더 장거리 타격무기 아니면은 이 항공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SDB 장거리 활공 정밀 유도 폭탄으로 때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뭔가 해결이 되기를 좀 기대하는데 저는 이게 이게 이제 유일하진 않을 것이다. 계속 축차적으로 북한군이 계속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렇게 해서 북한군의 기량은 기량대로 상승되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어렵게 되고 또 북한은 정부는 김정은이는 돈을 벌게 되고 자, 이런 사안이 뭐 중첩이 돼서 우리 국익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에 좀 뭐 아무래도 이 북한군이 자기네들 신무기 테스트 베드로 또 사용할 테고 뭐 이런데 제가 심층 분석이나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활용할 것인가, 그로 인한 파생 효과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빨리 에이테킴스로 때려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오는 대로, 소식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